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고요. 이번 영상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해드릴 건데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참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 함께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이라는 설명을 옳은 건데 결국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5번이 답이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3번은 X고, 또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이 병에 방하여야 소실되었다. 갑의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거죠. 자, 병이 방하했어요. 제3자가 방하했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것이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죠. 갑은 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건물의 인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2번이 답이죠. 4번입니다.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른 거죠. 분양약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몰라서 한번 문제를 뽑아왔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X가 되겠죠. 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하겠죠. 니은번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약관 조항에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거 우리가 개별 합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약관이 있더라도 다른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다. 이런 거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1번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 성립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 요건을 강화시키고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거죠.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무효가 되겠죠. 미음번 약관 조항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없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그러니까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을 보시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가능하죠. 따라서 자기계약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므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6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보증을 쓰는데
누가 채무자인지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면 채무자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보증을 씀에 있어서 채무자가 뒤바뀌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을 보시면 제3자가 통정어휘표시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여야 한다. X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뭔가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데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4부를 보시면 우리가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실제로 나쁜 짓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 세금 회피, 채무 회피,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매매계약에서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것. 이거 다운계약서라고 하고요. 다운계약서 자체도 세금을 회피하게 한 것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따라서 그 매매계약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합니다. 답은 4번인 거죠. 9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이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5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X가 되는 거죠. 10번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유효하기 위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고요.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유효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1번이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거죠. 11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을 보시면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재산은 총유고요. 총유는 모든 상,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산에 대해서 교회의 대표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재산은 총유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교회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 행위가 권한 없는 표현들이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12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3번이 답인데 디귿 보시면 기한의 도래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X입니다. 기한은 조건과 달리 특약으로도 그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비법도 X죠.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되기 때문에 비법도 X고 따라서 디귿 비율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을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로 무효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효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X예요. 두 가지가 틀렸는데 일단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표시인 거죠.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따라서 소급표가 있다는 부분도 틀리고요. X고 13번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4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죠. 그죠? 자, 이것도 4번 틀리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 표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X죠. 3번이 답이죠.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이중 보존 등기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 3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입니다. 자,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죠. 단독행위 법률 행위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이 47조와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이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일단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는 재단법인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재단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1990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등기는 이전받지 않은 채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다가 그럼 을이 매수인이 매매수했고 등기는 하지 않고 인도받고 점유하고 있죠. 2003년 1월 병이 을로부터 매수와 이전 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을의 갑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 사용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인도해 주더라도 의뢰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번입니다. 병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동안 병의 을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그죠? 왜 병도 일종의 뭐죠? 매수니까. 자꾸 이게 PDF 파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따라 옳은 것은 기억, 니은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디귿번. 만약 정이 을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침탈당했다면 뺏겼다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므로 디귿번은 X예요. 1번. 만약 2014년 4월 무가 병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2015년 6월 현재 병은 무의 점유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병은 소유권은 없고 점유권이 있죠. 근데 점유권에 의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러면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2015년 5월까지 할 수 있고요. 2015년 6월이라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죠. 18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을 보시면 지금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최후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의사의 합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표시의 의사 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를 상대로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9번이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조사했더라도 그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이 있는 거죠. 자,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근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완성된다는 질문은 X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자는 등기까지 하고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선의고 무과실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입니다.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죠. 1번. 갑의 토지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을의 1번 저당권을 혼도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번,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소멸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요. 말소가 됐다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의 건물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의 2번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저당권에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의 2번 저당권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지상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니까 이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병의 저당권이 이 지상권 위에 있는 거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5번 갑의 토지 을의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물론 병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